안녕하세요. 언어의 모든 것 쫑쌤입니다. 수능 및 기출문제를 풀 때 자주 나오는 경제정책, 이를 설명을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거시정책은요, 정부에서는 재정정책, 중앙은행에서는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즉 정부에 있던 돈을 시장에다가 풀거나 시장에 있던 돈을 정부로 훅 당긴다는 뜻입니다. 돈을 풀 때요, 세금으로 거둔 재원을 시장으로 풀거나 혹은 채권을요, 정부가 구입을 합니다. 자, 채권 들어왔어요, 정부가. 그러면 시장으로 돈을 풉니다. 채권의 발행 방향과 통화량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늘 기억하세요. 통화량을 증대시켰다. 이를 확장정책이라고 하며, 확장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이 상승하면 돈이 돕니다. 자, 물가 상승률은 같이 상승하고요, 실업률은 감소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조세 감면 정책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세금으로 다 걷어들이지 않고요, 조금 덜 걷어서 시중의 통화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와 반대의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정부가 채권을 시장으로 내보냈어요. 돈은 어디로 들어와요? 그 반대. 채권 시장 내보냈으면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죠. 통화를 훅 잡아당깁니다. 이를 긴축 정책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있던 돈이 다시 정부로 가면 통화량은 하락, 시중에 있는 통화량 하락,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 하락이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세금을 많이 걷어서요,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긴축 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요, 금리를 가지고 통화량을 조정하는데, 금리, 쉽게 말해서 이자. 그럼 금리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갈까요? A라는 사람이요,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겠죠. 은행은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대출 이자를 은행에다 넣겠죠. 자, 이자가 오릅니다. A라는 사람이 돈을 더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대출 이자도 같이 오릅니다. 이자가 올랐어요. 같이 대출이자 상승. 그럼 이를 통해서 돈을 빌리기가 힘듦. 하면 사람들이 돈 빌리기가 어려우니까요, 통화량, 즉 시장에 풀리는 화폐의 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 거죠. 이 원리를 다시 통화정책에다 적용해 봅시다. 자, 갑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상승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빌리 어려워요. 통화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물가 상승률의 하락. 이 반대 경우 볼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하락시켰어요. 그럼 대출 조금 쉬워졌어요. 자, 그러면 통화량 상승, 그리고 이는 물가 상승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처럼요, 중앙은행이 펼치는 통화정책은요, 정책의 효과가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므로 선제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선제성을 갖고 있죠. 또한 시민들이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있어야겠죠. 금리를 하락시켜서 대출이 쉬운 상태에서요, 승수 효과를 기대하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정책을 만약에 신뢰하지 않고요, 조금 있으면 금리가 상승할 건데 좀 가지고 있어 볼까? 즉 미래 투기자본금으로 현금으로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뢰성도 중요합니다. 자, 경제는요, 생물과 같아서요, 긴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자기 자리를 다시 되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단기적인 거죠. 단기적 시간을 살펴보면 큰 변동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큰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인데요, 이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적시적소에 알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거시정책은 정부에서 재정정책, 중앙은행에서는 통화정책. 이 내용은요, 지금까지 나온 기출질문을 토대로 설명해드렸습니다.
경제 지문에서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으면요, 다른 지문을 읽을 때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수능에는 법지문이 나올 것 같거든요. 경제보다는. 9월 모의고사 치른 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어의 모든 것 쫑쌤이었습니다. 안녕!